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뉴스토요 와이드입니다. 자, 대선이 이제 꼭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과 대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특보,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두 어제 2차 TV 토론회는 보셨죠? 네, 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예. 어제 불꽃 튀는 어떤 설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어제 화면을 좀 보고 얘기를 나눌까요? 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흥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이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이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 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는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거 아닌가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2차 토론회는 이제 사회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크게 사회 통합과 연금 의료 개혁 그리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토론 주제였는데 사실 방금 들으셨지만 그런 주제보다는 서로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마디로 좀 실망스러웠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TV 토론을 신청하신 국민들 대부분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점수로 매긴다면은 60점 미만,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으로 하면 F학점, 낙제점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2차 토론이니까 당연히 1차 토론보다 더 뜨거웠죠. 예. 시작부터 그냥 난타전이었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이 TV 토론을 보고서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예. 특히 이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이 내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내란 세력들을 단죄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법과 의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뭐 가짜 총각까지 등장하는 네거티브 인신 공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망스러웠다.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했다는 뜻인가요? 뭐 꼭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차피 난타전이니까 진흙탕 싸움 아니겠습니까? 60점이다. 네, 전체적으로 누가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97년도 대선 알겠습니다. 김대중, 이회창 두 사람의 TV 토론은 좀 품격이 있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평가 받았습니다. 우리 장성호께서. 뭐 지르탄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토론다운 토론을 저는 했다. 물론 국민들은 말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뭐 잘못된 토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제 토론은 사회통합을 주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경제, 민생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어제는 교육과 의료, 기후 위기나 사회 여러 가지 갈등, 계층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제가 KBS 그 대기실에서 앉아서 봤는데 마지막에는 이 원고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당황을 좀 이재명 후보가. 예, 예. 당황을 좀 한 거에서 앞에서 그래서 스텝이 이거 내리시라 하니까 아 참 이렇게 내려야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예. 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형수 욕설 문제 예. 그런 것까지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가정 통합부터 시작이 된다. 예.
그런 것을 이제 먼저 선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두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결국은 의료, 교육, 기후위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도자라는 것은 통합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예. 되고 과거의 스토리가 통합적인 것을 해왔어야만이 국가도 통합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 통합을 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는 뜻인 거죠?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예, 후보가 잘했지 알겠습니다.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근데 너무나 주관적으로 이재명 예. 후보가 서로 당황했다. 자당 후보들은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장점이었고 네. 원고를 보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원고는 거의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원고를 봤다면 그야말로 준비를 충분히 한 대로 소화한 건데 당황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까지 두 분이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이고 네. 냉정하게 평가해 줍니다. 근데 어제 모두 발언부터 사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 발언에서부터 바로 가짜 총각 얘기 나오고 형수 진짜 얘기가 총각 하면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신제가를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몸과 이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죠.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 질문인데 제 주도권 아니, 질문이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치는 비난이나 비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이제 의료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좀 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시작 발언부터 가짜 총각, 검사 사칭, 네.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그 과거 형수님 욕설 문제, 네. 그런 가정사까지 꺼내 들었는데 그거는 의도된 질문과 전략이었습니까? 캠프 내에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후보 자신이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단지 폐륜적 문제라든가 형수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통합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미래의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말바꾸기라든가 그런 걸 지금까지 예. 많이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통합적인 관점을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던 분이 말로만 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어제 그런 구도적인 관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것은 진짜와 가짜 논쟁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는 가짜 후보다. 예. 신뢰가 없는 정치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뢰가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한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예. 그런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소재가 가정사입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정사,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네. 정책이라든지 미래 비전이 아니라 내밀한 가정사를 공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은 이번 선거 열흘 앞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캠프 내에서 그럼 판단하신 겁니까?
일단 지금은 양극단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마지막 1대1 예. 구도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중도층 10%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10%를 겨냥했을 때 이런 것을 기존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직접 이런 것을 어떤 신뢰의 관점에서 언급을 하면?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효과가 예.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심을 정하지 못한 10%의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가 다시 부각이 되면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를 얻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건 네거티브라기보다도 팩트를 국민들한테 팩트를 다시 알린다. 한번 알려서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 그런 어떤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 반론 기회 드릴까요? 네, 예, 김문수 후보 하면 예. 일단 대체적으로 극우 성향의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는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왔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옹호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적인 문제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예. 형수 욕설 문제는 아픈 가족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재명 후보가 정치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정맥의 67%가 손상이 됐고 1mm만 더 갔으면 동맥도 다쳐가지고 사망할 위험에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공격의 소재를 삼아서 그까지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면서 헬기 뭐 이송과 관련해서 황제 이송이다라면서 공격한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좀 금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맞불을 놓긴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녹취가 있었죠. 그 맞불을 놓은 거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네, 맞불은 말씀하신 대로 맞불을 그러니까 놔야지. 이쪽에서 네거티브로 오니까 나도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겠다 딱 이거. 한 부분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질한 그런 부분 그리고 더 이상은 없었어요. 딱 그 부분 네, 원 센텐스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걸 넘어서서 예.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뭘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김문수 후보가 보여줘야만이 예.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중도의 표심을 좀 잡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절연하지 못했고 내란 극복의 의지도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좀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엄과 내란을 공격의 발판으로 삼았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를 공격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더 잘했느냐, 더 잘못했느냐는 이제 어제 TV 토론회를 지켜보신 유권자분, 우리 국민이 이제 판단을 몫이고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네.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포함입니다. 계엄과 내란 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보다 분명한 선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이 이재명 후보도 있었고 또 권영국 후보도 좀 있었고 이준석 후보도 있었어요. 세 후보가 모두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어제가 보다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아니었나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을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예. 가장 손쉬운 선거 전략,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 동조 세력. 예. 그러나 극우, 또 김문수 후보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극우입니까? 어떤 것이 극우인지 극우의 개념조차도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화 운동에서 두 번의 투옥이 된 분이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뭘 했습니까? 사법고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 뭐 자유통일당과 관련돼서 같은 집회에 갔다는 걸 그것을 예. 극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식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같은 그런 것을 반대했다고 극우라고 하는 것인지 예.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물론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은 철저하게 반대했고
내가 만약에 국무회에 갔으면 들어 누웠을 것이다. 막았을 네, 것이다. 막았을 예,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내란을 옹호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란 옹호 세력입니까?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선관위에 여러 가지 뭐 가족 채용이라든가 선관위 시스템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부정선거 있다고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프레임이고 덮어씌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했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제 뭐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거에 대해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사과할 것도 없고 그동안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고 대국민 사과를 해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인사 안 하고 한덕수 총리 4번이나 인사했다고 그러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꿋꿋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 물론 민의 전당이지만 국무위원한테 일어서서 강제로 인사시키는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란이라든지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소신 충분히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밝혔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던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김어준 씨 같은 사람도 2012년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재명 후보의 답은 저도 들었는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했죠.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예 뭐 투개표까지 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조작된 선거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투표와 개표 행위의 부정선거 의혹.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예.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했다. 2012년 그래서 총선 이 얘기군요. 부분과 예.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고요. 예. 우리 이제 장성호 교수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리고 전혀 구구 성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맞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만 사과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 정강원 목사랑 같이 이걸 창당을 한 분이 김문수 후보고 또 아스팔트 강성 세력들과 쭉 같이 해온 분이 이 김문수 후보인데 극우 성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연금 얘기도 좀 있었고 의료 개혁 얘기도 좀 있었고 기후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 동해안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탈원전의 필요성에 조금 무게 중심을 더 뒀고 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른바 원전 산업 복원, 네. 그렇죠?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원전 수출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이제 두 분이 공방을 펼치다가 이준석 후보가 도대체 중국 동해안에 있는 원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제 뭐 이준석 후보는 친중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를 친중 프레임으로 묶으려고 한다. 묶으려고 한 건데 갑자기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이 있는 것 가지고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좀 경강부회가 너무 심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탈원전만 강조를 했다면은 예.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플러스 원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원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 사고가 나면 예. 물론 50년, 100년 만에 나지만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걸로 계속 왜곡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준석 후보가 젊은 정치인답게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꼬투리 잡기, 왜곡하기, 비틀기 이런 것보다는 좀 젊은이답게 새로운 비전, 예. 새로운 정책 제시로 가면은 훨씬 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 같지 않나. 또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하지 않나. 그래서 나머지 3차 TV 토론에서는 이준석다운 예. 그런 좀 프레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고갈 사태를 맞이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청년층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후보 모두 연금 개혁 필요성도 했는데 충분히 우리 유권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연금과 의료 개혁의 방향 또 재정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시간적으로는 뭐 많은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 연금이 기성세대에서 연금을 뭐 뺏어가는 것보다도 예. 그렇게 되면은 2030이 후대가 있을 때 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씩 예. 당장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연금이 합의는 됐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언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해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2030을 상당히 겨냥하는 예. 그런 후보가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타결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대선 나올 때도 아리백, 탄소 중립 이거에 예. 대해서 했지만 3년 뒤에도 똑같은 아리백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원전을 해야 된다. 다만 예. 민주당의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아리백과 그리고 최근에 세계의 어떤 추세는 CFE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 미국이라든가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적을 했고,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아리백 그 수준에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분야에서 사실은 좀 나오기 시작했던 용어인데 이제 뭐 호텔 경제론 얘기도 있었고 커피 원가 120원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른바 AI와 관련돼 있는 핵심 부품인 GPU의 가격을 놓고 5천만 원인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경제 분야 토론회 때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자책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캠프 내에서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은 자신이 이제 개국을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업종 전환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를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원가 120원만 뽑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40대 기술론을 외치는 젊은 정치인의 화법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그런 좀 지적을 받았고요. 지금 아리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뭐 아리백은 이제 충분히 본인이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면 아리백은 하나의 이거는 규칙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수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OECD 평균이 뭐 30%가 넘는데 우리나라 뭐 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정확하게 좀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제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잘 맞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받아서 그런지 부자감세 철회와 관련해서도 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유보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된 이런 우리 미신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이런 연구도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지나면 신규 취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점도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신데 이게 지금은 현재 정년 문제, 그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바람직하긴 한데요. 네,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현실의 지금은 문제죠. 네. 이재명입니다. 네. 네. 예, 경제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전선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같은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도 좀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은 권영국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플랜카드에 캐치프레이즈에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예.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 대세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응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 후보인데 그 이재명 공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후보가 예. 나와서 과거에 어떤 분은 또 나와서 내가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박근혜 그런 분이 후보만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심상정 분이 후보가 이제 그랬던 적이 뭐 있었죠. 권영국 후보의 이정희 뭐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같은 이정희 전 가족, 의원이. 예, 예. 가족이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는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렇게 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TV 토론에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예. 그런데 타당의 후보를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말을 불러줌으로써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예.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경제, 기후, 노동 뭐 이런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같은 지향점, 같은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느끼셨을 때 그래서인가요? 자꾸 두 사람의 단일화를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준석 후보에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반문하더라고요. 의도된 질문입니까? 두 분이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언행을 보면 예. 단일화는 100%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것은 내란 세력과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절대 없다라고 선을 TV 토론에서도 그었고 어제도 거의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입만 열면은 계속해서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거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일단 뭐 이재명 후보부터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그러고 함께했던 뭐 허은하 전 대표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도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28일까지 그래서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로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된 정치인이라면 이준석 후보가 100%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지 않다면은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다면은 얼마든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대선에서 이기든 패배하든 예.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는 다시 친정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대선 자금이 총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0%를 넘지 못하면 100%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넘어도 50%밖에 보전은 못 받기 때문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실리를 생각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말을 시건할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 그래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누구죠? 잠깐만. 문재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보수 분열이 돼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40몇 프로로 당선됐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론 쪽 추이를 보면은 지금 1% 정도 앞서 있는 여론조사 나옵니다. 예. 둘을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 단일화 현상이고 예. 역사를 보더라도 직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해서 0.73%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협상을 거쳐서 단일화를 해서 물론 막판에 깨졌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이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상당히 큰데 그 시점은 항상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하루 전에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뭐 내일 투표지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이미 불 건너 갔고 그리고 27일 날 마지막 정치 분야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토론이 끝나고 29, 30일이 사전투표일이니까 28일 날 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정치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대의 명분을 또 정치인들이 잘 만들어서 이것을 하여튼 결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난번 보수 분열로 패배한 것을 이번에도 분열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막판 단일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호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와는 확고하게 생각이 다르다. 이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의 명분이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과연 보수당 나라를 지키는데 이재명 민주당의 일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행정권, 거부권도 없이 대통령, 국회 모든 걸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삼권 독립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좋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것을 김문수 후보가 일정 부분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안 할 것이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명분이 이재명 집권을 맡는 것이 보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더 큰 대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계엄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털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명분은 충분히 지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열려 있다.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꼽았던 것이 이른바 이제 선거 자금 이제 쓴 돈에 대한 이제 국가 보조, 이제 지지율 10%가 넘어야지만 이제 절반이 들어오니까요. 15% 넘으면 이제 다 가져오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10%를 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잠깐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MBS 여론조사에서 봐도 그렇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점차 오름세로 전환이 돼서 지금 10%를 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 자, 10% 넘으면 선거 쓴 돈에 대해서 보전이 절반 정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준석 후보는 독자적으로 계속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10%를 기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갤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딱 10%지 이게 뭐 16, 7%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10% 미만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선거 자금을 하나도 보전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본인이 짊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다 그래도 예. 결국은 당권 투쟁에서 상대할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뭐 TK, PK, 영남 지지층들로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본인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당권을 잡게 되면은 당장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혹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언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8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본인은 현재 상승세에 있는 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예. 김문수 후보하고의 단일화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함직한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갤럽을 기준으로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김문수 후보 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다. 예. 결국 두 사람의 단일화라는 것은 미지수의 단일화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 가서 본인이 발언을 번복을 하는 그런 문제를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너무나 지금까지 아주 못 박듯이 단일화는 없다 내려살까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게 아마 이준석 후보의 스스로가 던진 또 스스로가 남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부울경 지역,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후보 교체의 어떤 파동도 겪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특히 TK, PK를 중심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예. 오늘도 후보는 TK, PK, 밀양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을 계속 지금 가는 것이 이탈한 전통적인 지지 표심을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판세의 표심은 결국은 수도권 서울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청 표심에서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온 경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오름세로 간다는 것은 1대1 예. 구도로 가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실증감이 느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이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발동되면 이것이 결국은 충청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금 표심이 이동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는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뭐 선거운동의 전략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산토끼 전략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 전략이죠. 당연한 게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부터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예. 준비를 해왔고 또 1위 압도적인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영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강제 후보 교체될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예. 내부 전열 정비가 안 돼서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층이 많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게 별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가 더 상승세에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하락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대선일이 이제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결속을 했다. 예.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후보 교체론과 관련해 굉장히 어수선해가지고 등을 돌렸던 또 포기했던 그런 보수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갤럽에서 한 거예요. 단일화 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방신문협회가 갤럽에 의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상황에서는 이재명 51, 그리고 예. 김문수 41, 그래서 예. 10%포인트 이기는 거고 또 이재명과 이준석 하면 50대 38, 역시 12%포인트로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이제 네. 유권자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